오늘은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할까?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의 남은 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혹은 내 삶에서 정말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선물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아픈 상처를 남기거나 심지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기도 하죠.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외로움을 피하려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픈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아니, 절대로 내 삶에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 유형 7가지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1위는 바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시간, 그리고 소중한 에너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관계가 오히려 힘들고 지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내가 겪었던 기쁜 일들이나 성취를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큰둥하거나 심지어는 내 기쁨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부정적인 말을 툭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마치 깊은 늪처럼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이고 당신의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몹시 찝찝하고 오히려 더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젊은 시절만큼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를 하거나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리는 것은 건강한 노년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단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무한히 소중하며 그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아껴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2위는 과거의 짐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누구나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후회되는 순간들 혹은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이나 영광에 너무 깊이 그리고 지나치게 빠져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하거나 옛날에 좋았던 시절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과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놓치고는 합니다. 과거의 짐에 얽매인 사람은 당신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거나 현재의 작은 행복조차 온전히 즐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해도 과거의 실패를 들먹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현재의 작은 즐거움조차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보지 못하고 늘 한숨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현재마저도 과거의 그늘에 갇히는 듯한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그때는 그랬는데라며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현재를 함께 소중히 여기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다가올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길입니다. 과거는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 당신의 소중한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3위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마치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 세상 만사불평불만이고 안 좋은 소식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느니 하는 일마다 꼬인다느니 늘 비관적인 태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불평, 비가 오면 너무 습해서 불평하는 시기죠.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니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겠지만 이런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듣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몹시 지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까지 전염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감기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투영하려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희망을 지켜줄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는 없겠죠. 당신의 삶을 밝고 활기차게 채워줄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4위는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은 받기만 하고 베푸는 것에는 극도로 인색합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하려 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빌미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늘 얻어먹으려 하거나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로 도망가는 친구 혹은 무언가를 빌려가면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당신에게는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죠. 당신은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베풀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요구와 기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그 친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소와 같습니다. 당신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 친구는 늘 위에 앉아 있는 불균형한 형국이죠. 이 불균형한 관계는 당신에게 정신적인 피로감과 심한 불쾌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분노와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거예요. 당신의 희생과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후회될 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자원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을 배려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이런 사람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5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5위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며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거나 없던 일도 마치 사실인 양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지만 정작 당신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상처를 주고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거나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나서 그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며 때로는 없는 사실을 덧붙여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결국 당신의 삶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거나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당신에게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롭고 결국 당신 자신마저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6위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거나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얕은 지식과 극도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독서 습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이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극히 소극적이며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고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편견과 맹목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나 정보 없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답답함을 느끼거나 나의 생각이나 관점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심한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편협하게 만들고 당신의 지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을 더 넓고 깊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7번째,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 7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을 탓하거나 심지어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죠. 당신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보호자나 해결사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의존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당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몹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오직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만 소모되고 정작 당신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꺼이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존하려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의존적인 관계는 당신의 자유와 행복을 앗아갈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그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자세히 알아본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낡고 해로운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위한 성장과 온전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행복을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보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정리할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진정한 의미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